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원시인 이야기, 박물관에서 본 그 모형들, 다큐멘터리에서 본 그 장면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원숭이가 점점 허리를 펴면서 인간이 되는 그 유명한 그림, 돌도끼 들고 매머드 사냥하는 원시인, 털복숭이의 구부정한 자세로 동굴에서 사는 원시인, 30살만 되면 다 죽어나가는 짧은 생명. 이 모든 이미지가 사실은 100년 전 과학자들이 자기들 편견으로 만들어낸 완벽한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이 아직도 원시인과 공룡이 같이 살았다고 믿고 있고,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뇌가 더 컸는데도 교과서에는 여전히 멍청한 실패작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원시인에 대해 이렇게 엉터리로 배워왔을까요? 그리고 이런 거짓말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어왔던 원시인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황당한 오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시인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고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성인 중 40%가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더군요. 영화에서도 원시인이 티라노사우루스를 피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고, 만화에서도 공룡을 자동차처럼 타고 다니는 장면들이 이런 오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룡이 멸종한 게 6,600만 년 전이고, 인간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한 생명체가 나타난 게 6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이거든요. 그 사이에 6천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다는 얘기죠. 저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인간 화석과 공룡 화석이 같은 지층에서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던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들이 공룡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지금도 공룡의 후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황당한 오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화 자체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잘못돼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진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림 아시죠? 원숭이가 점점 허리를 펴면서 결국 인간이 되는 그 그림 말입니다. TV 다큐멘터리에서 진화 이야기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그 그림이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과학적 오해를 만들어낸 주범입니다. 진화는 일직선으로 진행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나무처럼 여러 가지로 뻗어나갔습니다. 대부분의 가지는 중간에 말라 죽었고, 우리는 운 좋게 살아남은 가지 중 하나일 뿐이죠. 놀라운 건 과거에 여러 종류의 인간이 동시에 지구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까지 한꺼번에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사촌들이었습니다. 특히 네안데르탈인은 30만 년 동안이나 생존했습니다. 현생 인류가 존재한 기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죠. 그들을 실패작이라고 부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모든 오해는 1965년에 나온 한 장의 사파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사람들이 이걸 직선적인 진화 과정으로 착각해버렸거든요. 과학자들은 이걸 사다리 오류라라고 부르면서 이 한 장의 그림이 대중의 진화 이해를 완전히 망쳐놓았다고 지적합니다. 진화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었다면 원시인들의 수명은 어땠을까요? 30살만 되면 다 죽었다는 그 유명한 얘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됩니다. 모두가 30세에 죽는다면 부족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고작 20대 후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가 생존 지식을 가르쳤을까요? 어떤 식물이 독이 있는지, 어느 계절에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이런 지혜는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한데 말이죠. 평균 수명이 30세라는 통계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오해입니다. 평균이 30세라는 건 모든 사람이 30세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아서 평균이 그렇게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어린 시절만 무사히 넘기면 60세까지 사는 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샤니다르 1호라고 불리는 네안데르탈인은 한쪽 눈이 실명했고 팔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다리까지 절었는데도 40세에서 50세까지 살았거든요. 부족이 수년간 그를 돌봐줬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나라는 평균 수명이 낮게 나오잖아요. 원시인들은 30세에 늙어 죽은 게 아니라 충분히 오래 살면서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래 살았다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폭력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원시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곤봉 들고 다니면서 서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끌면서 여자를 동굴로 끌고 가고 맨손으로 검치 호랑이랑 싸우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원시인들은 생각보다 훨씬 평화로웠거든요. 수렵 채집 사회는 농경 사회보다 폭력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들은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작은 집단으로 살았고 서로를 다 알고 지냈으며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결정을 내렸고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돌봤습니다. 조직적인 전쟁이나 대규모 폭력은 농경이 시작된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정착해서 땅과 자원을 놓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공봉으로 여자를 끌고 가는 원시인 이미지는 순전히 영화와 드라마가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빙하기를 살아남았고 거대한 동물들을 사냥했고 예술작품을 만들었고 지구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머리에 든 게 없는 멍청이가 뭐든지 때려서 해결하는 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사냥이나 채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버리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돌봤다는 겁니다. 야만인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과 배려를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협력적인 사회 구조를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성별 분업은 어땠을까요? 남자가 사냥하고 여자는 열매 채집만 했다는 그 뻔한 이야기 말입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페루에서 발굴된 9,000년 전 여성의 무덤을 보면 각종 사냥 도구가 함께 묻혀 있었거든요. 돌로 만든 창촉, 고기 손질용 칼, 온갖 장비가 다 있었는데 열매 채집용 바구니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매장지를 조사했더니 사냥꾼 중 30%에서 50%가 여성이었어요. 몇 명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정규 사냥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사냥, 여자는 채집이라는 구분은 1960년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여자가 위험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과학자들은 증거를 봐도 사냥 도구는 무조건 남자 것이라고 가정했어요. 여성 유골 옆에서 나와도 말이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작은 집단이 인구의 절반을 가장 중요한 활동에서 배제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사냥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사냥에 참여했고 채집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채집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굴인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동굴에서 살았다는 뜻이죠. 근데 대부분의 선사시대 사람들은 평생 동굴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집을 지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1만 5천 년 전에 만든 메머드 뼈집이 발견됐습니다. 벽도 있고 지붕도 있는 진짜 집이었습니다. 동굴이 수킬로미터밖에 없는 평원에 지어진 거였어요. 러시아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만든 원형 구조물이 나왔는데 메머드 뼈로 틀을 만들고 동물 가죽으로 덮은 거였습니다. 난방시설과 저장 공간까지 갖춘 설계된 건축물이었죠. 대부분의 선사인들은 강가든 평원이든 숲이든 살기 좋은 곳에 오두막, 텐트, 간이 차양 같은 걸 지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동굴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굴에서는 물건이 정말 잘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썩고 가죽은 분해되지만 동굴 벽화는 영원히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동굴에 남은 것들 뿐인 겁니다. 오늘날의 고고학 유적지를 1만 년 후에 발굴하면 플라스틱과 콘크리트만 남아있을 테니까 미래 사람들은 우리를 플라스틱 시대 사람이라고 부를 겁니다. 동굴과 마찬가지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돌도구 이야기입니다. 석기시대라는 이름이 대놓고 알려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돌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정말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30만 년 전 나무창이 발견됐고 뼈로 만든 바늘로 옷을 꿰매고 뼈로 만든 낚싯바늘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식물 섬유로 밧줄을 만들고 갈대로 바구니를 엮고 나무 수액으로 접착제를 만들었어요. 손에 닿는 건 뭐든지 다 활용했다는 얘기죠. 석기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5만 년이 지나도 돌은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팬지도 나뭇가지로 흰개미를 꺼내 먹고 나뭇잎을 스펀지처럼 써서 물을 빨아들이는데 침팬지보다 훨씬 똑똑한 초기 인류가 돌밖에 몰랐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나요? 던젠지는 막대기, 땅 파는 막대기, 물건 운반용 가방,
동물 위장으로 만든 물통, 뼈로 만든 악기까지 있었습니다. 다만 유기물은 사라지고 돌도구만 남으니까 그것만 사용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돌이나 두드리는 동굴인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모든 재료를 다루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리한 수렵 채집인들도 결국 농경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농경은 인류의 위대한 발전이었다고 배웠죠. 근데 농경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직업 전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렵 채집에서 농사로 전환했을 때 키는 작아졌고 더 자주 아팠고 더 일찍 죽었거든요. 초기 농부들은 그 이전 수렵 채집인들에 비해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수렵 채집인들은 수백 가지 식물과 동물을 먹었습니다. 반면 농부들은 밀이랑 보리만 먹었죠. 동물들과 함께 영구마을에서 사니까 천연두, 홍역, 결핵 같은 질병이 가축에서 인간으로 넘어왔고요. 수렵 채집인들은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만 일하면 식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농부들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매일 끝없이 일했죠. 게다가 농경은 계급사회를 만들어냈고 여성의 삶도 나빠졌습니다. 농경의 유일한 장점은 훨씬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였지만 그 수천 명은 원래 30명보다 대체로 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원시인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인류 진화의 패배자였잖아요. 크고 멍청하고 털 많은 놈들이 불도 제대로 못 피우면서 현생 인류한테 밀렸다는 거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뇌는 현생 인류보다 컸습니다. 평균 네안데르탈인 뇌는 1400세제곱센티미터 정도였고 현대 인간 뇌는 평균 135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뇌 크기가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멍청한 쪽이 현생 인류라는 얘기죠. 그들은 접착제도 발명했습니다. 자작나무 껍질을 저산소 환경에서 가열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이건 화학이에요. 온도를 조절하고 타이밍을 이해하고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불 조절도 초기 현생 인류보다 잘했고 르발로아 기법이라는 복잡한 기술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봤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을 수년간 먹여주고 보호해줬다는 거죠. 죽은 이를 꽃과 함께 무덤에 묻었고 조개 껍데기로 장신구를 만들었으며 6만 5천 년 전 동굴 격화도 그렸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멍청하다는 생각은 1900년대 초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에게 똑똑한 친척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네안데르탈인의 외모도 완전히 잘못 알려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유인원 같은 몸을 구부리고 주먹으로 땅을 짚고 걷는 모습이 떠오르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똑바로 섰습니다. 구부정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과학자들이 처음 발견한 골격이 척추에 관절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허리 아픈 노인 한 명을 보고 네안데르탈인 전체의 자세를 판단해버린 겁니다. 오늘날 거리에서 네안데르탈인을 봐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코가 좀 크고 눈두덩이 도드라졌겠지만 괴물처럼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추운 기후에 적응한 튼튼하고 가슴이 넓은 사람이었죠. 네안데르탈인한테 양복 입히면 그냥 헬스장 열심히 다니는 근육질 남자처럼 보일 겁니다. 현생 인류처럼 다양한 머리색을 가졌고 어떤 이들은 빨간 머리였습니다. 몸에 맞는 옷을 만들었고 신발도 신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현대의 네안데르탈인 얼굴 복원도를 보면 놀랍도록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실패한 진화가 아니라 빙하기를 살아남고 두 대륙에 걸쳐 퍼진 성공한 인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 나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은 4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그들의 D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했더니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유럽계, 아시아계,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이라면 DNA의 1%에서 3%가 네안데르탈인한테 온 겁니다.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나와 유럽과 아시아의 네안데르탈인을 만났을 때 그냥 싸우거나 무시한 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여러 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한 게 아니라 흡수된 겁니다. 유럽 혈통을 가진 사람이 거울을 볼 때마다 부분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인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나 아시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면역체계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을 수 있고 머리카락 질감이나 피부색도
네안데르탈인 유전자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진화 경쟁에서 진 게 아니라 현생 인류팀에 합류한 겁니다. DNA를 합쳤다면 분명 언어도 공유했을 겁니다. 동굴이는 으르렁거리며 소통했다는 얘기도 있죠. 네안데르탈인은 실제로 현생 인류와 같은 발성기관을 가졌습니다. 말하는 근육을 제어하는 설골이라는 목뼈가 현생 인류 것과 거의 똑같았고, 현대 인간이 언어 발달에 필요로 하는 FOXP2 유전자도 같은 버전을 가졌어요. 10만 년 전 인간 조상들은 오늘날 현생 인류가 가진 것과 같은 뇌 구조와 발성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대한 동물 사냥을 조율했고, 복잡한 도구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어떤 식물이 독이 있고 어떤 게 병을 치료하는지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손가락질로는 이런 걸 절대 못하죠. 아마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불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의 사냥터에 대해 논쟁하고 날씨에 대해 불평했을 겁니다. 초기 인류는 동굴벽화를 그렸고 뼈 플루트로 음악을 만들었고 복잡한 사회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정교한 의사소통 없이는 이 중 어느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언어를 가진 이 영리한 인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간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시기도 완전히 잘못 알려졌거든요. 2021년에 뉴멕시코에서 화석화된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2만 3천 년 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아메리카에 도착한 시기가 1만 3천 년 전이라고 수십 년 동안 모두가 믿어왔다는 거죠. 발자국이 수백 개 있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아이들이 놀고 어른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 뉴멕시코에 살았던 전체 공동체였던 거예요. 칠레에는 1만 8,500년 전 인간 증거가, 브라질에는 2만 4천 년 전 도구가 있을 수 있는 곳이 발견됐습니다. 클로비스 우선 이론이 그렇게 오래 인기를 끈 이유는 클로비스 창촉이 정말 독특하고 1만 3천 년 전쯤 어디서나 나타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대륙이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수천 년 동안 살고 있었던 거죠. 초기 아메리카인들은 아마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낮았을 때 태평양 해안을 따라 배를 타고 도착했을 겁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타임라인을 다시 써야 하고 너무 많은 증거를 너무 빨리 무시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100년 동안 우리가 배운 원시인의 모습은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의 편견이, 보존 편향이, 증거를 무시하는 오만함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과학 상식들 중에서 100년 후에는 거짓으로 밝혀질 것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이야말로 가장 의심해봐야 할 것들입니다.